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1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2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정축월 갑오일이 되겠고 일진 갑오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이제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 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워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와 음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개수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원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어.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두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남극 대륙을 연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맞습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니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 왕한 수왕절이 에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수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그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 자월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이 생기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후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월의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목에 해당이 되죠. 목인데도 어떤 나무? 대림목이라고 해서 작은 나무가 아니라 굉장히 크고 곧은 그런 나무라고 해서 간목은 제목,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간목의 용도, 쓰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간목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이죠. 칠살이라고도 하죠.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간목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이 경금을 쓸 때는 정화로서 경금을 갖다가 통제, 억제할 필요가 있다. 비유를 하자면 경금이 도끼와 같은 것인데 나를 정화로서 날카롭게 만들어야지만 경금을 재련할 때 깔끔하게 재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지만 계절 자체가 해월, 자월, 축월 같은 경우에는 동절이기 때문에 몹시 한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금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병화를 같이 얻어서 식상을 같이 얻어서 병화로서는 조후,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고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게 된다. 또 한 가지 해월의 정화 간목 같은 경우는 원령 자체가 월에 원령의 통분을 할 수 있었고요. 자수 같은 경우도 수가 목을 생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지만 축월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해월, 자월, 축월 같은 경우는 물론 북방수가 돼서 수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축토가 있는데 경금만 딸랑 있다라고 하면 이건 왕제가 경금을 예상해서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너무 약하면 오히려 왕금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월의 간목이 아주 큰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지로 인묘목이라든가 또는 해수라든가 진토 등의 뿌리를 얻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나무가 크면 클수록 큰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것과 같이 축월의 간목도 경금정화를 쓰지만 경금정화로서 뭘 얻는다? 귀함을 얻지만은 일간이 왕할수록 그 귀는 더욱더 커질 것이고 만약에 경금정화를 얻어서 간목을 재련해서 제목으로 쓰는데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다라고 하면 작은 제목이죠. 그 귀라고 하는 것은 크지 못하고 작은 귀함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재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를 논하죠. 부를 논하고 그 다음에 관성을 가지고 귀를 논한다 해서 부귀는 재성과 관성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조후가 되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귀는 우리가 논할 수 있다. 그래서 조후만 잘 돼도 당대 먹고 사는 거는 예를 들어서 크게 문제 없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해저축월에는 화가 충분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사오미월의 여름에는 수가 충분하다라고 하면 비록 재성이 없다 하더라도 돈에 대한 어떤 큰 구애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큰 재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의 용도가 크게 나타날수록 그거는 큰 부를 얻을 수 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지만은 조후도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축월의 간목은 정리를 하면은 일단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간목이 용도, 쓰임 있기 위해서는 경금, 정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그래서 축월의 간목도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것이 상당히 많다. 핵심은 어디에 있다? 일단 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축월의 간목은 꼭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러한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일간, 간목, 일간이 되겠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로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일간이고 다음으로 일간이 태어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구성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격과 국을 본다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사주의 핵심은 중화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중화시킬 것인가? 왕쇠와 한열을 중화시킨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왕상휴수사라고 해서 오행의 왕약을 말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오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뭐라 그랬습니까? 일간. 일간의 왕세가 가장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가 추운지 더운지 또는 건조한지 습한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중화가 잘 된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사주는 좋지 못한 사주라고 보는 겁니다.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축토는 음토가 되겠습니다.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간목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대 음의 관계, 양목이 음토를 받는데, 둘의 관계는 목극토의 관계가 되죠. 일간이 간목인 내가 월지에 있는 토, 축토를 극한다. 내가 극한다고 해서 아극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내가 극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 재성으로서 재물로 보는 관계 또는 남자 같으면 처로 보기도 하고요. 인기도 해당이 되고요. 근면, 성실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물론 주색 잡기 같은 것도 해당이 되죠. 재성 있는 사람들이 조금 여기에 끼가 좀 있으면 고스톱, 포카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하고 술 잘 먹고 노래도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색 잡기라고도 보기도 하고 또는 유흥오락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재미와 같은 것이고 삶의 활력과 같은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그 반대로 또 재미나게 노는 것도 중요하고, 재미나게 놀았으면 또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필요하죠. 일은 뭐다? 관성이라고 본다고 하면 잠시 쉬는 틈에 등산도 하고 기타도 배우고 노래도 하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성도 삶의 활력과 같은 것인데, 재성이 너무 왕하고 일간이 너무 약하면 그거는 뭐다 그런다? 재다신약이라고 해서, 이거는 재성을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재성에 내가 관리를 받는 것으로서 이건 좋지 못한 것이고, 또 신왕, 재왕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거는 나도 왕하고 재성도 왕해서 그 재성을 나의 소유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그런 국세가 바로 이 신왕재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고,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것, 재성과 관계돼서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살태왕이라고 하죠. 이거는 일간은 약한데 재성과 관살이 같이 왕한 것이다. 제다신약은 관성은 없는데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하다라고는 그 제다신약에다가 살종신경을 더한 것이 바로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좋게 볼 수는 없는 그런 구조이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왕해서 신왕재왕이 되는 상태에서 재성이 관을 생각한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그런 틀이 되는데, 일간이 약해서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봤을 때는 제다신약도 또는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개념도 좋은 개념이 될 수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성은 뭐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정재와 편재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재는 예측 가능한 재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월급이라든가 이자라든가 내가 일을 해서 받는 품삯 같은 개념, 이것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이것이 바로 정재라고 봤을 때, 편재는 예측이 좀 어려운 재물이죠. 일확천금, 로또 당첨금 같은 것을 편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재라고 하는 것은 뭐 철호도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기도 해서 정재가 좋다, 편재가 좋다, 이렇게 이걸 또 이제 흑백 논리로 이제 나눠서 좋고 나쁘고 기lum을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재성이 정제가 됐든 편제가 됐든 일간이 감당할 수 있어야 좋다, 이렇게 큰 틀에서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하지, 뭐 정자가 붙었으니까 좋다, 편제가 붙었으니까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정제가 되는 것이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요거는 편제라고 하는데, 오늘은 양목이 음토를 봐서 양대 음의 관계죠. 이거는 정제
가 되니 정직격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축월 같은 경우에는 토왕절이 되죠. 토왕절. 그래서 축월의 간목은 일단 신약 제왕한 국세 틀 속에서 있게 되죠. 또는 아까 말했던 제다신약이라고 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축월의 간목은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축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개수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만약에 축 중에 있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얘는 이제 정인격으로 격이 바뀌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천간에 투출하면 이거는 정관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대표적으로 정제격, 그 다음에 정인격, 그 다음에 정제격, 이렇게까지 우리가 격을 나눠볼 수는 있다. 어느 격이 됐던 일간 자체가 약하면은 이거는 관성이죠. 정제격이라고 해요. 이거는 신금이 천간에 투출하면 정관격이 되고요.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정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당연히 정제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격, 정관격, 정인격, 정제격이 되는데,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인성이 투출돼서 약한 일간을 도와줘서 나쁘진 않지만은 신금이라든가 토가 다시 왕해지게 되면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한 가지 또 축월은 동절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하는 것, 조후화가 있어서 조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간목 같은 경우 다자는 성목으로 보면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을 쓰는데, 경금을 쓰는 경우에는 정화를 대동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자,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토를 얻었습니다. 축월의 간목이 약하지만은 진토는 같은 토라 하더라도 진중에 지장간 을목이 있기 때문에 간목이 조금 약간이라도 통근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토가 다시 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다신약한 국세는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간에 이렇게 간목 비견이 있어서 요 왕한 재성을 이렇게 같이 나눠가는, 이거는 이제 군비쟁제라기보다는 분재 재성을 나눠서 든다. 예를 들면 혼자서 100kg짜리를 들지 못하는데 친구랑 같이 들면 들 수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억짜리 프로젝트를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 친구들 몇 명에서 같이 이렇게 나눠서 프로젝트를 하면은 그 프로젝트 혼자는 안 됐던 프로젝트를 같이 해서 성공시킬 수 있죠.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소득은 나눠 갖는 겁니다. 다 내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이 분재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고, 일지에서 오화를 봤습니다. 갑오일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월간에 정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은 경금이 있다라고 하면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해서 동량 제목을 만들 때 정화가 경금을 단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만약에 경금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오화의 뿌리를 뜬 정화는 뭐다? 간목의 수기를 역량을 바깥으로 발산하고 조후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생시 갑자시가 되겠습니다. 자, 갑자시가 되면 수를 얻어서 한습해질 것 같기는 하죠. 근데 이 갑자시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 좌우충이 됨으로 인해서 정화의 뿌리인 오화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나마 화 조금 얻은 거 조후하는 용도로 쓰려고 했는데 불편한데 누가 물어버려서 불 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을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충은 되지 않지만 간목이 해수에는 뿌리를 둘 수 있죠. 단 동절이기 때문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한기가 가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을해시가 되면 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당연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을목은 솔직한 말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화를 생하는 공력도 없고 토를 제하는 공력도 없지만은 해수를 얻음으로 인해서 연간에 있는 간목, 일간 간목의 뿌리를 둠으로 인해서 간목이 요 토를 갖다가 적절하게 통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을해시와 반대로 이거는 인후 화국해서 병정화가 뿌리를 튼튼하게 얻죠. 동절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어느 정도 조후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자로 태어나서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여자 아이로 태어나서 여명으로 태어나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이렇게 되면 틀도 나쁘지 않죠. 간목이 인의 뿌리를 둘 수 있죠. 인후화국돼서 식상도 세력이 있죠. 튼튼한 일간과 식상으로서 충분하게 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간도 제가 봤을 땐 매우 좋아 보인다. 정묘시보다는 병인시가 제가 봤을 땐 좀 더 좋아 보이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토 왕절에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는 건 재다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화를 또 얻어서 사후화가 있어서 조후하는 개념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해서 금수운으로 갈 바에는 차라리 기사시보다는 병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경오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고, 임신시하고 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동절인 축월의 임신계유라고 해서 금수가 세력을 얻으면 당연히 한기 발생, 추워지죠. 당연히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좀 약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계유시도 나쁘지 않지만 남자는 을해시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고요. 여명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대운이 금수운으로 행하기 때문에 화를 좀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원국에선 바람직하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병인시인데, 시간상 요거는 새벽 시간이라 자연뿐만이 아니고서는 택일에서 낳기는 좀 어려운 생시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